자,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을 가르치는 정승현이고요. 오늘 그 문자 받으셨나요? 연락? 네, 제가 원래는 오프닝 하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수업은 저 항상 나가는데 제가 컴퓨터가 마트에 가가지고 네, 오늘 OT 하고 네,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지금 그 하드 떼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비 와가지고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더니. 네. 자, 먼저 이제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 파일 받으셨죠? 이렇게 보시면은 8월 같은 경우는 일단 1월부터 7월까지가 기본 강의잖아요. 기본 강의. 그 기본 강의를 많이들 이 재수생 이상 분들이 재수강 말고 재수생 이상 분들이 이론 강의를 되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차피 배웠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합격해서 가보잖아요. 딱 3개월 뒤에 싹 까먹어 버립니다. 예, 인간이 되게 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론 강의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어서 힘들어 버리냐면 실전에서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문제를 많이 풀라 그래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정립이 잘 안 돼. 이 악순환에 갇혀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예,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아프면은 뭔가 아프니까 이게 고통이 느껴지니까 눈에 보이잖아.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갇혀버립니다. 여기 딱 시스템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N수생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운 좋으면 나중에 합격하겠죠. 그러니까 이론, 이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복습도 잘 해놓으시고요. 예, 이거 무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마쳤으니까 8월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8월은 일단 강의는 저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여기 고정이에요. 예, 외적인 거 모의고사는 일요일, 그 다음에 토합 모의고사는 이제 금요일로 합의를 받고 수요일 금요일 고정이고요. 계속. 자, 기출동영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는 게 목적이냐면 일단 미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출을 다 풀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리 스터디를 하셔가지고요. 뭐 5회도 간다. 뭐 10회도 간다. 여러 번 본다. 이렇게 보는데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데 하등 의미가 없거든요. 예, 많이 보는 거랑 내가 많이 얻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근한 거랑 내가 문제를 잘 푸는 거랑 틀리잖아요. 네, 친근한 거랑 익숙한 거랑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안 보면 안 되죠. 예, 근데 똑똑하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풀 필요 없다고 하지. 강사가 다 풀지 말아 했으니까 절대 다 안 풀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포커싱을 맞출 필요 없다고요. 다 풀어야 된다에 맹목적인 포커싱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아셨나요? 예. 왜 다 자꾸 다 풀려고 하냐고. 여력이 되면 다 풀면 좋지. 예. 그런데 여력이 안 되는 수가 있잖아. 이게 다 능력치도 다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포커싱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하고 싶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핵심 이론, 그 다음에 공식, 그리고 빈출 주제 확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들을 보면은 뭐를 파악할 수 있냐면 출제자가 출제 뉘앙스를 이렇게 내는구나. 출제 뉘앙스 파악이거든요. 기출이. 예, 여기에 좀 핵심을 줘야 돼요. 알겠죠? 내가 이론을, 그러니까 공식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게 이제 펑크가 나면 일로 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찾아가지고 자기가 그 공식 같은 경우도 비교사바로 내었으면은 바로바로 들어가주고 다른 것도 내었으면은 내가 이게 실수를 안 하고 부호 실수를 안 하고 뭐를 안 했으니까 이게 많이 외웠구나 반복적인 의미 빈출주제가 나오니까 이 주요한 내용들이 잘 나오는구나 이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알죠? 그리고 여력이 되면은 이 나갈 때마다 뭐 역학부터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역학부터 나가니까 저도 이론 강의 때도 이거 여력이 되면 풀라 그랬는데 지금 나갈 때는 뭐 다 이거 기출동영에서 모든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를 푸는 거 살짝 불가능하죠.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만 선별해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 그래서 기출 문제, 뭐 동영 문제 이렇게 푸는 건데 역학 나갈 때 기존에 나왔던 것도 한번 보시면요. 기존에 이제 기출 풀이집 그거 써놨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제 풀어보시고 알겠죠? 네, 웬만하면 좀 풀이 같은 경우도 너무 계산 같은 경우는 좀 구도적인 빼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자세히 실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에 포커싱만 맞출 필요 없냐면 꼭 다 풀어야 되느냐 여기에 맞추지 말라고요. 그러면 목적이 거꾸로 가버려요. 내가 반만 봐도 많거든. 물론 여력이 되면 다 보면 좋죠. 뭐 10번 봐도 되고 하는데 꼭 여러 번 뭐 맹목적으로 그거에 포커싱을 맞추면 하등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똑같이 나왔는지도 몰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포커싱 잘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가는 게 뭐여야 되는지를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출 거의 대부분 한 30%는 기출 문제에서 각색해서 내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문제만 기출만 반복하다 보면 각색했는지조차도 몰라버려요. 알죠? 작년 문제도 각색한 게 많아요. 30%는 꼭 각색해서 내요. 작년 문제 양자역학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 각색해서 냈지. 그래서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갈 거니까 아시고 그 다음에 한 회에 1강당 그러니까 하루에 한 보통 많이 다루면 한 20문제 그러니까 보통 한 15문제 전후로 나올 거예요. 전후로. 네,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3, 40문제 나간다 보시면 되죠. 네. 이게 쌓이면 되게 무섭거든요. 네. 이게 하루에 한 15문제니까 별거 아닌 거 보죠. 이게 점점점 쌓여요. 예. 그래 이게 복습도 해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이거 꼭 그때그때 복습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패키지 안 들어가는 실험 특강 같은 경우는 실험 특강 자꾸 실험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뭐냐면요. 과결원에 실험 문제들이 나와요. 실험 문제 플러스 5개념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이거 대비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분석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온 실험하고 뭐 과결원 기출 문제 기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아마 과결원 실험 문제랑 그 다음 플러스 2차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2차 보는데 2차에 도움이 될 겁니다. 파악하는데 실험 특강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딱히 뭐 크게 언급할 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실전 문제는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2달가 되죠.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뭘 냈냐면요.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강의를 뭘로 뽑냐 하면은 이걸 뽑아버리거든요. 예? 왜? 문제 푸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한다니까 문제 푸는 거. 예? 근데 제가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반대로 해요. 쪽이 1월부터 7월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저기가 안 돼 있으면은 만약에 제가 딱 한두 달만 임용 시험 시간이 주어진다 하잖아요. 강의가 있고 그러면 1월부터 7월 제가 만약에 시험 본다 하면 1월부터 7월하고 기출문제지만 보고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내 시험을 본다면 이거 안 봐도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는 포커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뭘로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약간 만능으로 생각해요. 문제 보는 게 뭐 이따가도 좀 설명 좀 드리겠지만
이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내는 건 뭐냐면요. 얘는 열쇠와 문의 매칭 작업이거든요. 문제, 그렇죠? 문제를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배운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돼. 그러면은 맹목적 학습이 어떤 현상을 놔버리냐면요. 문이 딱 주어져 있어요. 열쇠를 1000개를 줬어. 넘버링이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문이 7번으로 쓰여 있으면 7번 열쇠를 가지고 그럼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작업을 안 해요. 문제를 많이 풀면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럼 문제가 딱 나왔어. 물어보는 게 열쇠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매칭을 못 해.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어떻게 풀지? 이렇게 도전해보고 저렇게 도전해보고. 네. 하다못해 열쇠 1000개는 너무 하지 말고 10개를 하겠다. 10개만 해도 재수 없으면은 10번 해야 돼. 맞죠? 운 좋으면 한 번 해도 되고. 이 매칭이 안 돼 있으면은 문제는 내가 만약에 많이 풀어보고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문답을 했을 때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열쇠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에 매칭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매칭 작업을 좀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면은 뭐냐면요. 그냥 열쇠 수집가밖에 안 돼요. 그냥 문제만 더럽게 많이 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등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이론이 베이스가 안 돼 있잖아요.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연쇄 효과가 일어나 버려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뭐가 안 되냐면요. 일단 오프닝, 그러니까 해석 작업이 안 돼요. 오프닝이 떨어져요. 오프닝이 떨어지면 뭐가 되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하고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요. 쉬운 문제를 못 풀어버려요. 쉬운 게 뒤에가 있거나 막 할 수 있잖아. 이거를 풀 수 있는데 물론 이런 분도 있죠. 여기 이 문제 어려운 걸 제끼고 나중에 풀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푸냐면 순차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대부분. 네, 그래서 쉬운 문제를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이거를 손을 못 대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몇 점, 여기서 몇 점 이렇게 되잖아요. 연쇄 효과가 나요. 그래서 자기의 똑같은 실력 대비에 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셨나요? 네,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거니까 고리를 좀 끊어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문제를 우리가 푸는 왜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잘 확인을 해보세요. 왜 내가 문제를 풀고 왜 공부를 해야 되지? 하는 건 뭐냐면요. 문 할 때 열쇠에 내가 넘버링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프닝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꺼내야지. 꺼내서 바로 들어가줘야지. 이게 넘버링이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빨라져요. 그럼 연쇄 효과가 일어나요. 이게 시너지가 붙어요. 네, 그거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넘어갈게요. 모의고사는 2개가 있어요. 실전이 있고요. 6월은 했으니까 패스. 6월은 했죠. 실전 6회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가 있어요. 얘는 전공만 보는 거고요. 전공만 56점 만점. 얘는 전체 다 봐요. 네, 거기로 포함해가지고. 네. 그래서 얘는 언제냐면요. 얘는 일요일이고요. 얘는 금요일이에요. 언제 시작하는지는 나와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내드리냐면요. 이거는 출제자가 난이도를 여러분들 전혀 생각 안 하고 낸단 말이야. 수능 보면 그렇잖아. 수능도 개판으로 되잖아. 맞죠? 네. 어떨 때는 막 뒤져봐라고 내고, 어떨 때는 쉽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사회적인 집중을 많이 받는 수능도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덜한 임용을 어떻겠어요. 대충 낸단 말이야 진짜로. 물론 출제자가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출제위원들 제가 엄청 문제는 좋게 잘 내시는데 네. 이제 난이도 같은 건 별로 고려를 안 한다. 네. 그래서 어렵고 있고 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도 저도 이제 좀 그거를 해보려고 난이도는 좀 상중하로 낼 거예요. 네? 상중하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상상 냈다가 하하 낼 수도 있는 거고 랜덤으로 하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느껴봐야 되는데 이걸 왜 냈냐면 시간 배분하고 그 다음에 and 난이도별 공략을 해보라고. 공략법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평화로울 때 문제는 어느 정도 잘 풀리는데 실전 경험하고요. 실전에서라 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이거를 줄여줘야 돼요. 어떤 분들도 있냐면 최악이 그냥 본 실력대로 문제를 쭉쭉 풀면은 어느 정도 잘 풀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4번에서 문제 4번에서 이거를 계속 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종 있거든요. 못 넘어가 자존심 때문에. 예?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한 20분씩 15분에서 20분씩 걸리는데 이게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그래요. 예? 모의고사에서는 에이씨 이거 틀려버리고 다음에 맞으면 되지. 근데 실전에서는 안 그러거든. 왜? 내일이 없거든. 오늘 끝나면 내일이 없단 말이야. 1년 뒤에 시험 받으잖아. 그래서 못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거든요. 네, 진짜 빨리 가.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15분이야. 네, 그리고 이미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하면 답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막 20분씩 보내신 분도 있어요. 이제 은근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3-4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항상 뭐 하냐면요. 이 손절 타이밍을 채야 돼. 내가 오프닝이 잘 안 되거나 이거 좀 지저분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껴버려야 돼요. 이게 은근히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라고. 네. 모의고사 때도 안 되는데 실전에 되겠어? 모의고사 때도 못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뭐냐면 이거 하는 때 물론 다 풀면 좋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전략을 좀 잘 세워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할지 요것만 잘 세워도요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뭐 이렇게만 해줘도 좋지. 난이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순차적으로 나오잖아요. 안 섞고 내면은 여러분들 평균 점수가 올라가요. 맞죠? 왜? 뒤로 가면 어려울 거라는 이걸 이미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 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뭐 뒤에는 어려운 거니까 뒤에 못 풀면은 나 어려운 거 못 풀었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랜덤으로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간혹 한 5, 6번에 지뢰를 하나씩 세워놔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시험을 온단 말이야. 여기 지뢰 밟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네. 그거는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답은 틀리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평균에 한 8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거고 2점짜리는 한 3, 4분 안에 풀어줘야 되고. 알죠? 4점짜리는 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킬러로 계산 거의 해마다 킬러 문제를 하나 넣어줘요. 보통 한 10분씩 이상 걸리게끔 내주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푸셔야지. 네, 그건 전략 좀 잘 세워라고 이렇게 문제를 좀 많이 내드리는 거예요. 난이도도 좀 해가지고 알겠죠? 낚이지 마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항상 주의하세요. 이게 그래서 내가 계획을 좀 잘 세우고 가야 됩니다. 아시죠? 네, 이거는 이게 제일 깝깝한 거 뭐냐면 나는 쉬웠어. 남들이 어렵대. 나 잘 본 것 같은데 근데 까보니까 개망한 거야. 이게 제일 깝깝한 거예요. 난이도를 내가 시험 때 파악을 못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문제를 파악을 못한다 소리잖아.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좋지. 나 쉬웠어. 남들이 어렵대. 엄청 잘 봤어. 그거는 좋지. 그런데
이게 어렵구나, 쉽구나를 중간 풀기 전에 빨리 느껴야 돼요. 그거를 파악을 하고 내가 대응 전략을 좀 세울 줄 알아야 돼. 와, 올해는 엄청 장난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높겠구나. 커트라인이 낮겠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렵다고 느끼면은 한두 문제를 버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저기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 전국 상위 1에서 3% 정도 있잖아요. 거의 최상위권이죠. 직강생으로 치면 한 50명 중에 한두 명. 그렇죠? 1에서 3% 정도 되면 이분들이 순수 전공 56점 중에 몇 점 가져갈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평균이 어렵든 쉽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3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48점 돼요. 48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형, B형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틀렸다는 소리야. 알겠죠? 네. 48점. 그러니까 50점이 넘어가기 졸라 힘들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과개론 교육학 합작고 44점이잖아요. 여기서 1에서 3%는요. 거의 만점이 나와버립니다. 한 42점 정도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좀 상위권들이 여기서 한 40점 초반 정도 가져가고요. 여기서 한 45점 정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서울 딱 평균이 나와요. 서울 1등부터 10등까지 평균이 딱 나와요. 작년에 서울이 평균이 80, 한 3, 4 나왔어요. 합격자 평균이. 맞죠? 40, 40이면 80이잖아. 40 초반, 여기서 40 중반.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 잘 받고 여기 이 점수 받으면 이제 거의 90점대 가까운. 네. 그래서 쭉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펑크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거의 만점을 가져가는데 여기서는 50점을 넘기 힘들다. 여기서 한 45 정도만 가져가도 작년 기준으로요. 난이도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45 정도만 가져가면 졸라 잘 본 겁니다. 알겠죠? 네, 전공이 계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점수 따기가 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 아마 전공 제일 잘 봤던 사람이 50인가 기였을 거야. 네, 항상 명심하시고 여기 점수가 계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8점 날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를 좀 선별을 해야 된다. 그래도 그 다음에 막 어렵다고 다 버리면 안 되겠죠? 3번 버리고 5번 버리면 안 되고 내가 이게 선별적인 거 그게 되려면 오프닝이 돼야 돼. 그러려면 문제를 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렵다 쉽다를 겪어보고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서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 차라리 푸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라고 이렇게 낸 거예요. 경험해가지고 시간 배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은 무조건 남아야 됩니다. 아시죠? 무조건 남아야 돼요. 시간은 다양한 변수들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에 채점 첨삭은 해드리는데 온라인에 그 데이터 채점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전 여기 와서 보시는 분하고요 온라인에서 그냥 그러니까 어디 모여서 이렇게 본 분하고 느낌이 틀려요. 물론 이제 모여갖고 이제 스터디룸에서 다 같이 보시는 분도 있고 뭐 하는데 이 실제로 와갖고 하는 거 엄청 틀리거든요. 자기가 비익숙한 공간에서 보는 거고, 남에 의해서 시간이 강제화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짜증나는 분들 있죠. 팍팍 널리는 분도 있죠. 속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분들 첫 페이지 안 풀고 넘기시는 분도 있어요. 속지 마시고. 은근히 시험장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약 올라라고 은근히 있어요. 엿 먹어봐라고. 그런데 그 속지 마시고. 쟤는 그냥 홀수만 푸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은근히 짜증나거든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1, 2번 풀고 있는데 막 4번 뭐 넘기면 짜증나잖아. 이게 되게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A형 끝나는데 막 옆에서 나 다 맞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짜증나죠. A형 한두 개 못 풀어갖고 막 지금 막 지구가 멸망하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야씨 너무 쉬운데 막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알겠죠? 그런 게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거 다양한 실정이 멘탈이 중요합니다. 진짜 멘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법 같은 거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주의식 교육이 엄청 잘못되어 있는 게 엄청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험들 몇 가지들이 있죠. 수능도 있을 거고, 대학교도 뭐 시험도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취직할 때도 시험 보는 거. 여러분들이 취직 시험이잖아요, 이거. 등용문 시험이니까. 그런데 생각을 거의 대부분 안 해요. 한번 적어보세요. 공부법을 좀 해드릴 텐데.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주어가 나야. 내가 땡땡땡 하면 시험을 잘 본다. 알겠죠? 이거를 공부를 안 해요. 이거를 모르고 공부를 한다고.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뭐뭐를 하면은 시험을 잘 본다를 고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웃겨요.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거 고민을 안 해.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합니다. 맞죠? 적어보세요 한번. 자기가 시험을 많이 쳐봤을 거 아니야. 자기가. 그쵸? 나는 뭐뭐를 하면은 시험을 잘 본다. 잘 먹고 잘 자면 쓰면 안 되죠. 물론 그건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학습에 대해 논문이 되게 많아요. 있어. 예? 그리고 학습은 근데 왜 논문이 있는데 이게 정설로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 학습은 거의 인간만 하거든. 대체 실험자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다 다르냐면 시험의 난이도 뭐 다 다르죠. 목적도 다르고 등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론 연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초, 중, 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기초 학문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으니까 꼭 시험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 자체들이 되게 드물어요. 근데 그건 많지. 뭐냐면 뭐뭐 하면 건강해진다. 그건 대체자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슷한 쥐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논문들도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공부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면 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문도 이 공부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예?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된 이론을 가지고 내가 양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모든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많이들 언급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복습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웃기게요. 운동이 있어요. 네. 물론 잘 먹고 잘 자는 건 기본으로 깔고 아셨죠? 이게 많은 논문들이 이 효과는 검증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하고 운동은 효과가 엄청나대요. 이게 복습. 이거는 바로 당일 복습, 일주일 복습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내 되새기는 이게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한 편 논문도 공부량, 문제를 많이 풀고 뭐를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럼 임용을 어떻게 해야지 잘 보냐를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라는 거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생각도 안 해봤어. 생각도 안 해봤으면 진짜 심각한 거야. 맞잖아. 여기 가설이 이렇게 있어야지 내가 이걸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이 시키는 걸 따라갈 거야? 맞나요? 그래서 항상 전제 설정에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여기를 전제를 잘못 설정한다고 여러분들이 뭐로 설정해버렸냐면요. 이게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는 거 알죠? 야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착한 바보 공부법이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해요. 오래 앉아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 앉아 있어. 예? 그리고 모의고사의 집중도가 한 100이라고 치면요. 한 20에서 30으로 20에서 30의 이 집중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소설책 보는 거 있죠. 그냥 책 보는 거. 이렇게. 그게 그 집중도가 딱 나와요.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10시간 앉아 있잖아요. 다음 날 그 체육 내용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버립니다. 이게 착한 바보 공부법이야. 그래 놓고는 자기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착시가 생겨버려요. 나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는데? 예? 근데 옆 친구 보는데 하루에 3, 4시간 하고 놀아. 근데 오히려 얘가 합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명심하세요. 열심히 시간 투자한다 하면 시험을 잘 본다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렸거든. 아셨나요? 맞잖아. 열심히. 왜? 시험을 잘 봐야지 시험을 잘 보는 거지.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열심히 시간 투자는 하든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친근한 거랑 그 다음에 암기랑 그 다음에 활용 및 응용에 대해서 좀 차이를 알아야 돼요. 친근한 거는 글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한국어가 서툴 다 없죠? 한국어 서툰 게 없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주제를 주고요. 뭐를 이렇게 할까요? 자기소개를 세봐라. 그러면 개판 5분 정도 있습니다. 아셨죠? 전형적으로 실수하는 거. 저는 몇남 몇녀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기 이게 전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쓰는데 친근한 거는 내가 국어 한글에 친근한 거. 암기는 뭐냐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다른 거 있죠. 어떤 지문을 애워버리는 거. 응? 이거는 지문을 애우는 거. 알겠죠? 활용 및 응용은 뭐냐면요. 이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똑같은 이론을 배워도 이론을 계속 그냥 내가 되새기고 어느 정도 이 단계, 암기 단계랑 이걸 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을 친근하게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착각 공부법이에요. 계속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알겠죠? 계속 보고 있어.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까먹고 보고 까먹고 이러면은 여기에 머물러요. 한국어는 잘하지. 근데 국어를 잘하는 거랑 글을 잘 쓰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거랑 완전 다르단 말이야. 맞죠? 네,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면 시험에서는 국어를 잘하는 거 뽑지 않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친근한 공부법은 개소리예요. 공부에 하든 도움이 안 돼. 아셨나요? 그럼 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학습의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은 뭐만 하면 시험을 잘 본다 할 때 여기서는 올바른 학습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얘는 학습에 시간을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단순 시간이 아니라 집중도 플러스 그 다음에 복습의 총량이에요. 아셨나요? 이게 기본으로 깔아줘야 돼요. 집중도는 뭐냐면 모의고사를 시험 볼 때 엄청나게 초집중할 때를 100이라고 치면은 최소 공부할 때는 70에서 80 정도의 집중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돼요. 아셨나요? 네. 그리고 80%.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친근한 학습법은 내가 개소리라 했죠? 암기적으로 들어가야 돼. 암기를 그러니까 역학이면 카테고리가 쭉 있으면은 뭐 포물선이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포물선 시간 뭐 이렇게 시간 있잖아.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애워줘야 된다는 거야. 이 이사 그리고 암기에서 이 단계를 넣으면은 이때 활용이 들어가요. 응용이 들어가고 시험에서는 이걸 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인풋이 들어가니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안 나오지. 네.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에 열심히 시간 투자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맞죠? 바보 공부법이라고. 예. 그래서 왜 나는 열심히 하루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해. 막 나중에 막 죽을라 그래. 그런데 시험 성적은 안 나와. 그거는 뭐냐면 안타깝지만 네,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게 귀찮아요. 근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집중도 플러스 복수 하려면 뭐가 되냐면요. 일단 암기가 들어가려면 내 시야에서 사라져야 돼요. 뭐가? 보고 있는 게. 아셨나요? 그래서 집중도 이거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보고 있어. 보고 하면은 안심이 돼요. 사람이 집중도는 뇌의 괴롭힘이거든요. 공부할 때 공부의 집중도는 뭐 재밌는 거 게임의 집중도 이거 말고 그것도 뇌파 엄청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영역이고 공부의 학습은 싫잖아 솔직히. 물론 재밌기도 하죠. 문제 잘 풀리고 하면 재밌기도 하는데 집중도 뇌의 괴롭힘인데 이거는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언제일 것 같아요? 가장 공포할 때는 시각 정보가 사라질 때예요. 눈을 딱 감아보세요. 그렇죠? 시각 정보가 사라질 때. 그래서 낮보다 밤에 공포감이 더 들어. 그리고 산 우거질 때 또는 아니면 어두컴컴한 동굴 아니면은 심해 같은 경우 네, 시각 정보가 사라질 때 공포감이 들거든요. 그때부터는 뇌가 초집중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각 정보가 사라질 때 그래서 눈 감고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보 상실 시 뇌가 초집중을 하기 때문에 백지에다가 안 보고 써봐야 돼요. 아셨나요? 그러면 효율이 극대화가 돼요. 내가 공식을 쓸 때도 백지에다가 순수 여기 뒷장에다가 써보는 거야.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풀이 과정을 가리고 백지에다가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순차적으로 쭉 자연스럽게 풀리죠. 그 시간 곱하기 1.5에서 2배가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걸려요. 이해가 돼요? 느려질 수밖에 없어 인간은. 네. 근데 그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점점점 줄어요. 푸는 시간이 줄고 곱하기 1.5 해도 줄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효과가 살아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를 외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최대 효율 공부법 집중도를 그러니까 효율을 최대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집중이 시각 정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백제 쓰는 훈련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보고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처음에 안 풀리면 뭐 답지 보고 풀 수 있는 건데 기출 같은 경우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럴 때 안 보고 푸는 거지. 네.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눈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기출도 또 보면서 답지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만. 이게 개삽질입니다. 아셨죠? 눈으로 공부는 삽질입니다. 삽질. 알겠죠? 알아두세요. 이거는 뇌가 장기 기억으로 안 넣어요. 단기 기억으로 넣어요. 단기 기억으로. 예, 뇌는 괴롭힌 만큼 얘네는 장기 기억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트라우마가 생기잖아. 그거는 뇌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 기억해버리지. 트라우마 생겼을 때. 그렇죠? 막 걔한테 물렸거나. 걔만 보면 내 친구 막 비둘기만 보면 기겁하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비둘기 있으면 돌아가요. 이렇게
예,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거는 강력한 그 공포감이 들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뇌를 괴롭히면 집중도가 상승된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편안한 공부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자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하루에 그러니까 점심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점심시간 뭐 점심만 3시간씩 드신 분은 없잖아요. 점심시간 1시간,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그거 포함해가지고 10시간이 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그래서 사법고시 막 14시간 공부했다는 사람이야. 나 그건 개소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만 해당되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해버리면 그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땀이 막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열이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막 땀을 흘리는 애들도 있어. 예?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좀 조절을 만약에 신체 리듬 조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 올라가면 또 딴 생각하죠? 얼마나 몸이 효율적인지 아시겠죠? 예? 막 집중하려고 하면 딴 생각 되게 만들어 쉬게 해주잖아. 예? 신체 밸런스 잘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순수 공부량이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을 넘기기 힘들어요. 그럼 다음날 지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잠은 푹 자라. 아셨죠? 막 4시간 자고 5시간 뭐 4시간 잠은 떨어진다 5시간 떨어진다. 그 사람이 떨어져. 아셨죠?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은 신체 리듬이 제대로 그 갖춰진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로 공부하면 5시간, 7시간 이 집중도를 가지고 공부하기 힘들어요. 네, 인간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선택하는 거지. 다른 거 같은 경우. 예, 좀 여유롭게 공부할 때도 있고, 집중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앉아만 있는 시간이 다가 아니다. 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알죠? 막 자기 공부 시간이 뭐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왜 많이 공부했는데 안 되지? 그거 하등 의미가 없어요. 네, 집중. 그 다음에 시너지거든요. 시너지인데 그게 있어요. 보면은 전교 1등은 꼭 전교 1등을 하거든요. 전교 2등은 전교 2, 3등을 떨어질 때 있어. 이게 신기하죠. 네, 전교 1등. 그래서 또 웃기게 전교 1등이 한번 전교 1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속 페달, 그러니까 역으로 가속 페달.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서 시험 보잖아요. 거의 대부분 전교 1등만 올 거 아니야. 거기서도 꼴등이 항상 있습니다. 공부 손 놔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예, 이게 왜 그러냐 심리적으로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깨진 유리창 이런 혹시 아시나요? 깨진 유리창 이런 뭐냐면 자동차에 어디에 그냥 그 길가에 자동차를 놔뒀는데 멀쩡한 차를 놨었어요.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대. 뭐 누가 털어가거나 이런 거 없어. 그런데 차에 유리에 본네트든 어디든 유리에 딱 금을 딱 그어놨대. 3일 만에 다 털렸대요. 타이어 빼가고 뭐 해가고. 그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 전봇대 이게 항상 이게 있죠. 쓰레기 투기 금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전봇대에 쓰레기를 많이 쌓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누군가 딱 한 번만 쓰레기 딱 버리면 돼요. 그럼 동조 심리가 생겨요. 처음에 누군가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잘 안 쌓이는데 처음에 쓰레기를 누가 딱 버렸잖아요. 티나게. 그러면 이게 오래 안 갑니다. 일주일 뒤에 오면 여기 산대 있어요.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 이게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왜 전교 1등은 계속 전교 1등을 하려고 하는 거고 왜 구멍 있는 사람들은 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에 있거든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걸 학습에 좀 적용을 해보면 학습적 결함이라는 게 있어요. 구멍이라고 하죠. 학습적 결함은
전반적으로 미쳐버려요. 전반적인 불안 심리를 야기시킵니다. 증가시켜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거기론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 특정 파트. 이 중에 하나라도 불안하거나 자기가 빵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빨리 메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파트 그냥 버린다, 뭐 양자 버린다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 버린다는 심리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게 계속 좀 먹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체에 싹 영향을 미쳐버려요. 이 중에 과계론 교육학 전공 파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내가 부족한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를 먼저 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깨진 유리창 이론 효과가 나와요. 그게 계속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집중도를 계속 떨어뜨려요. 왜? 난 과계론 잘 못하는데. 나는 교육학 잘 못하는데. 나 양자 잘 못하는데. 나는 왜 기하 문제만 기하과학 문제만 나오면 맨날 틀리지? 아니면 나 뭐뭐 문제만 틀리지? 이게 자기는 모르는데 심리적으로 계속 좀 먹어요. 그래서 여기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거 할 때 계속 생각나고 이거 할 때 생각나고. 아셨죠? 근데 이게 피하고 싶거든. 왜? 자신 없으니까 하기 싫거든. 네. 이게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잘한 사람들은 계속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게 왜? 구멍이 없거든. 구멍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화가 돼요. 알죠? 그러니까 집중이 더 잘 돼.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항상 알아두세요. 내가 학습적 결함 구멍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전에 메꿔줘야 돼요. 사전에 메꿔줘야 된다. 알죠? 지금 이게 이 중에 자기가 구멍이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지금 먼저 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이게 결함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전반적으로 만약에 고루 분포를 가진 상위권은 얘는 시너지를 만들어 버려요. 시너지 효과가 돼 버려요. 그래서 잘한 사람이 계속 잘해준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아시죠? 왜 나는 쟤에 비해서 딱 특정 한 파트만 부족한데 왜 내가 쟤에 항상 밀리지? 이거는 저 깨진 유리창이랑 똑같아요. 이 사소한 결함이 어마어마한 전체 영향을 미쳐요. 심리적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잘하거든. 내가 부족한 거를. 예. 그러니까 그게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미리 빨리 메꿔야 돼요. 알겠죠? 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100일 좀 이상 남았잖아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습관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표 작성하셔가지고 맹목적으로 학습하지 마시고 계획표를 작성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설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있죠? 한 50%에서 70% 정도만 얘는 목표 설정하세요. 막 하루에 50문제 풀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왜냐면 10번을 지키더라도 한 번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어기는 게 또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한 번 어긴 사람은 또 어기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알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낮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상세히 적어주세요. 상세히. 네. 계획표를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뭐냐면요. 우리 대학교 졸업하려면 몇 년 걸리죠? 12년 걸리죠. 어느 나라에서 갔는데 그 계획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갑자기 입학을 했는데 저 언제 그러니까 언제 고등학교 졸업합니까? 없어. 그냥 니 알아서 해. 이거랑 똑같아요. 뭐지 이거는? 계획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밟아가야 될 거 아니야. 순차적으로. 네, 계획표. 없으신 분들은 지금 작성하세요. 아셨죠?
전체적으로 상위권들의 공부법 이라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부법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게 계획표예요. 물론 없이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계획표가 다 있었다. 알겠죠? 네. 상세히 좀 해주시고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무리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네. 여기 했으면 남는 시간에 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상세히 하시고 지키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확인. 네. 중요합니다. 알겠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은 그 시험 잘 보는 그 카페에도 적어놨어요. 왜냐면 뭐 시험 못 보는 분 팁은 부정적인 거니까 안 할게요. 카페에 적혀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요. 집중을 해서 하면은 본거를 틀릴 수가 없어요. 네, 본거를 틀리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점점 저도 타겟팅이 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필터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본걸 틀리는 거는 죄악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봤던 걸 틀리는 거는 네,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잖아. 미니 테스트, 어반 테스트 보면 여러분 많이 틀리잖아. 그렇죠? 네, 그거는 공부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 틀릴 때만 손가락 하나 자르면 틀릴까요? 네? 여기 가둬놓고 그거 있잖아. 배틀로얄처럼 가둬놓고 시험을 봐. 네? 월간 테스트를 봐서 하나 틀릴 때만 손가락 하나 자르는 거야 진짜로. 그럼 여러분 틀릴까? 네? 내가 볼 때는 공부 여기 막 불 꺼놔도 이거 어떻게든 켜가지고 여러분 공부할걸요? 죽기 싫으니까. 그렇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게 한 끗 차이로 내 인생이 갈려버리기 때문에 본 걸 틀리면은 죄악이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현혹시키는 단어들이 있어요. 현혹시키는 단어를 필터링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파트와 오프닝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네. 현혹시키는 단어들이 있어. 보면은 이건 하등 의미 없는 이 단어들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전에서 그렇게 낸단 말이야. 예? 작년에 치면 뭐 MRI 이런 거, 재작년으로 치면 상대론적 효과 막 이런 거. 하등 의미가 없고 그거 가려도 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 MRI 안 배웠는데 이딴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 배운 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파트와 오프닝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알겠죠? 잘 보는 뒤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야지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검토는 계산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계산 실수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그냥 100% 한다고 오신대요. 100명 중이면 계산 실수를 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안 한 사람은 드물다고. 네, 그런데 이거를 한 거를 잡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이 남아야 돼. 아시죠? 검토하려면 시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암산은 독입니다. 암산하지 마세요. 네, 한 줄 더 쓰세요. 차라리. 그게 더 빠른 길이니까. 네, 암산하시려면 그렇게 해요. 나는 이제까지 계산을 틀려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암산하셔도 돼요. 알겠죠? 네. 암산은 독입니다. 그리고 5번에 모의고사에서는 실전과 비슷하게 한 문제 풀고 옮기세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풀고 옮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최악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하면은 기억의 잔상 효과가 뛰어나요. 방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뭐 과결론까지 합하면 12문항일 텐데 이게 다 풀고요. 1번부터 12번까지 다 풀고 이걸 딱 끝냈어요. 그러면 이때 한 1번부터 5번까지는 기억이 안 나버려요.
내가 못 풀었지? 그러니까 또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적을 때. 그러니까 그냥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한 문제 풀고 그냥 바로 옮기는 게 이게 더 빠른 길이에요. 빨리 다음 문제 풀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해. 하지만 이게 자칫 최악이 돼버릴 수 있어요. 왜?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내가 12번 딱 끝나는데 10분 정도 남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종쳐버려. 그러면 다 풀어놓고 100주로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근데 이때를 하면 시간을 오버하더라도 이미 적어놨잖아. 네. 그래서 최악의 예방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 풀고. 이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난도는 스킵하더라도요 무조건 시간 남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우선적인 게 내가 고난도니 어려운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베이스가 잘 돼 있어야 되죠. 이게 어려운 거를 파악하는 것도 능력, 실력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졸라 더럽겠구나. 아니면 이거는 내가 풀어도 기회비용상 이거를 점수를 가져갈 확률이 떨어지겠구나. 이걸 했을 때는 차라리 그 문제를 제껴버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거 알고 보면 쉬우면 어떡하지? 예? 요러면은 이제 갈팡질팡 하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지. 예.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이게 시간이 안 남으면요, 이게 연쇄 효과가 또 나요. 검토 못 해요. 알겠죠? 검토 못 한다고. 검토 못 하. 계산 실수. 이거 문자 이거 다 못 잡아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계산 실수 거기서 문자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이냐면요. 12문항이니까 전공만 치면요. A형에서 8개라고 치고 작년에 9개였죠. B형에서 8개라고 치면요. 여기서 한두 개, 여기서 한두 개 하잖아요. 그럼 10점이 넘어가 버려요. 벌써.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할 때는 10점이 넘어가요. 10점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35점을 받았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중상위권 정도 돼 버리거든요. 중상위권 정도. 네. 근데 45점이 얘기가 틀려요. 아까 말했죠? 45면은 직강생 베스트 3 안에 들어가 버린다고. 이게 막 계산 실수가 이렇게 무서워요. 아셨나요? 네, 계산 실수 문자하게. 이게 그냥 통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잡으려면은 시간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라고요. 물론 자기가 실력이 이제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 풀고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남으면 얼마나 좋아. 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네,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실수해서 점수를 받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다 풀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런 전략이 중요하겠죠. 이거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오픈이 잘 안 돼 하면 나중에 이렇게 체크해갖고 나중에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이거 풀고, 시간이 안 나오면 애매하게 시간 나오면 이걸 깔끔하게 버려버리고 검토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좀 모의고사랑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시험에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막 하더라고, 막. 네?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효과가 나냐면요. 문제를 많이 풀면 볼수록 뭐냐면, 그럼 내가 정립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문제를 많이 주면은 누가 극렬하게 유리해지냐면 상위권이 극렬하게 유리해져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수석했다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최대 자수에 최대 합격하는데 별로 관심 있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역 수석을 만드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그 대신 합격률을 떨어뜨려야 돼요. 타겟팅을 어떻게 삼냐면, 지금 저는 한 40%는 삼고 있는데, 여기가 100이라고 치면요. 100%, 0%. 이 정도의 40%에서 이 강의를 여기를 해요. 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강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합격을 시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맞춰버리냐면요. 80% 정도에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극대로 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 많이 주면 돼요. 문제 훈련을 많이 시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가 잘 돼 있냐면 기본 강의 베이스가 잘 돼 있거든. 이미 어느 정도를 전체적으로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훈련을 하면요, 누가 죽어버리냐면 중상위권이 싸그리 죽어버립니다. 왜? 열쇠를 많이 알아. 근데 문제를 적용할 줄 몰라요. 그리고 까먹기 시작해요. 내가 뇌에 많이 인풋이 들어오면은 얘는 뺄라 그래요. 계속.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 한 명도 없을걸? 맞죠? 사람은 오래된 정보, 불필요한 정보는 빼요. 특히 중요한 정보를 뺄라 그래. 여러분들 공부는 공부 뺄라 가잖아. 맞죠? 공부 들어오면 뺄라 간단 말이야. 인간이 기억 용량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이거를 뺄라 그래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야. 이걸 장기 기억으로 들려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자주 봐야 되고 뭐 해야 돼. 아셨나요? 영양이 뭐 다 틀리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볼 때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내 허용치 이상의 문제가 내 인풋으로 들어와 버릴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아사리판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한 1000문제 이 이상은 안 넘기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알겠죠? 네. 뭐 만 문제 되고 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있는지도 모른다고 만 문제 어떻게 볼 거야? 아시죠? 어떻게 볼 거야, 만 문제를? 몇만 문제 있는지도 모르니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 습관이라든지 자기 잘 파악을 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를 하면 합격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시험 보냐고. 맞죠? 예. 남들이 알려주는 그냥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로 가버리면 안 돼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내가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가요. 계속 시키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알겠죠? 문제는 잘 푸는데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오늘 원래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강의를 할까요? 네,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강의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질문 하시고요. 아무튼 네, 수고하셨습니다.